책을 읽는 가장 쉬운 방법. 윌라 오디오북.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는 대화법. EBS 교육마당에 나왔던 초등학교 6학년 우석이는 무기력한 아들의 행동으로 속상해하던 어머니의 신청으로 상담을 했던 사례입니다. 아들이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고 아니요, 몰라요, 싫어요를 반복하자 어머니는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우석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장 친했던 친구를 사고로 잃었던 일종의 심리적 외상,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모르던 어머니의 질책과 비난은 마치 피부에 화상을 입은 아이에게 뜨거운 목욕을 시키는 것처럼 더 큰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석이는 엄마를 회피하고 혼자 있으려 했고 어린 동생이 가까이 오면 화와 짜증을 냈는데 마음에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면 이해가 되는 반응이었죠. 상담 후 우석이의 어머니는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고통과 충격 같은 외상성 사건은 몇 년이 흐른 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석이에게 부드럽게 대하기 시작했고 우석이는 점차 회복이 되어 이제는 장래의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난, 경멸, 방어, 무시하는 말을 들은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상처를 입은 아이는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웬만해서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혼자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여는 대화로 아이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으면 좋겠지만 대화의 기술이 서툴러 본의 아니게 아이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대화법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상처받은 아이는 공격적입니다. 말 한마디도 곱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세우고 거칠게 말을 내뱉는 아이와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도 감정이 상해 상처 주는 말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아이의 상처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말의 차이처럼 여겨지지만 이후 대화가 흘러가는 방향은 180도 달라집니다. 목소리 톤을 낮추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화가 나서 상대방을 비난할 때는 저절로 목소리가 커집니다. 비난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치명타를 입히는데 목소리까지 크면 아이와의 대화는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크고 격한 목소리는 아이의 전두엽을 마비시킵니다. 가뜩이나 아이의 전두엽은 채 완성이 되지 않아 이성적으로 접근했을 때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층 감정의 뇌를 통해 2층 이성의 뇌를 자극해야 원활하게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크고 격한 목소리를 들으면 감정의 뇌도 생각의 뇌도 아니라 뇌의 제일 하부 구조, 지하층인 생명의 뇌, 즉 파충류의 뇌로 피가 몰립니다. 파충류의 뇌가 집중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얘기지요. 파충류의 뇌가 되면 반응이 단순합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살아남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살아남으려면 전력을 다해 싸우거나 도망가는 것,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말에 신경을 세우고 공격적으로 말을 하거나 아예 입을 닫고 대화를 피합니다. 따라서 아이와 대화를 하려면 부드러운 억양과 말로 시작해야 합니다. 방어에 급급해하지 말고 조금만 인정한다. 엄만 잘 알지도 못하고 만날 나만 가지고 그래. 아이가 이렇게 비난을 하면 엄마도 본능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내가 언제 만날 그랬어. 네가 잘못했을 때만 야단치지. 이런 식으로는 아이와 부모 모두 상처를 입고 관계가 악화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비난할 때 바로 맞받아치며 방어하지 말고 조금만 인정을 해도 대화를 전혀 다르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엄마가 이번 일은 잘 모른 채 네 탓부터 했구나. 일부 그런 면이 있다는 점을 조금만 인정해도 아이는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만날 그러는 건 아니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잘못해서 야단칠 때도 있지. 이렇게 말하면 아이도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걸 이제 알았니? 라고 말한다면 이는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원래 그래. 그래서 어쩔 건데 하면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가짜 인정입니다. 진심으로 인정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방어식 대화는 상대방의 반항심을 불러일으켜 싸워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반면 인정식 대화는 자기를 수용해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호감과 존중을 표현한다. 독이 되는 대화 중에서 가장 큰 독은 경멸입니다. 경멸로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평소 집안 분위기를 호감과 존중이 감도는 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작은 일에 감사하고 노고와 가치를 인정하고 장점을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문화는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보통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존중을 표현하면 설령 대화의 기술이 서툴러도 대화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멸을 당해 마음을 닫고 있는 상태라도 호감과 존중의 표현을 평소에 5배 이상 한다면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고 열린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호감과 존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 찬호가 엄마 손에 이끌려 상담실로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꾸지람을 들은 뒤 학교에 가지 않겠다며 엄마 속을 썩인다고 했습니다. 찬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생님이 자기만 미워하고 아이들 앞에서 자주 꾸지람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찬호가 좋아하는 여학생 앞에서 벌 세우는 망신을 주셔서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며 2주 가까이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벌써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이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감정 코칭을 해서 찬호의 입장에서 이해한 상황과 주관적 감정을 경청하고 수용한 다음 찬호에게 학교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고 물었습니다. 찬호는 자신도 집에서 보름 가까이 혼자 지내니 무척 심심하고 친구들과도 놀고 싶은데 선생님 얼굴은 보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다른 반으로 옮기거나 전학을 간다면 학교에 다시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학교에 다시 다녀보겠다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지만 학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반을 옮기거나 전학을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물었더니 전 잘 모르겠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찬호가 학교 가서 친구들과 놀고 공부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선생님이 찬호만 미워하는 것 같고 특히 찬호가 좋아하는 여학생 앞에서 망신을 주셔서 학교 가는 게 싫다는 뜻이지? 내가 제대로 이해했니? 하고 물었더니 찬호는 그렇다고 수긍했습니다. 찬호가 선생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한번 제안해봐도 좋겠니? 하고 말하자 찬호는 눈을 반짝 빛내며 그런 방법이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있긴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다. 그래도 하면 반드시 좋은 효과를 볼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먼저 찬호의 장점을 50가지 적어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의 장점도 50가지만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찬호는 처음에는 저 장점 없어요 하고 단호하게 말하다가 차츰 한두 가지씩 장점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찬호의 장점을 50가지 쓰고 나니까 선생님의 장점을 찾는 게 훨씬 수월했습니다. 찬호는 그 장점 리스트를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찬호 엄마 말씀으로는 처음에는 약간 경계의 태도를 보이던 담임 선생님께서 찬호가 적어온 선생님의 장점 50가지 리스트를 읽으시더니 눈물을 흘리며 찬호를 꼭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인 찬호는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찬호 엄마도 감정 코칭을 배운 뒤로는 찬호의 장점 50가지를 찾아 적고 그 리스트를 수십 장 복사해서 냉장고 문에도 붙여놓고 신발장, 현관, 찬호 책상, 심지어는 자동차 창문 안쪽에도 작게 붙여두었다고 합니다. 찬호 엄마는 아이에게 화가 나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더라도 장점 리스트를 바라보면 말이 좀 더 곱게 나오고 감정 코칭을 하기 쉬워지더라고 했습니다. 이후 찬호와 한결 가까워졌으며 찬호도 엄마를 잘 이해하고 지지해 주어서 아들이 커갈수록 힘이 덜 들면서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찬호가 5학년 때 선생님과 잘 지내지 못한다고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설령 전학을 갔다면 아마도 많은 문제가 파생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찬호와 선생님과의 관계를 선순환으로 돌리는데 엄마의 감정 코칭과 찬호의 장점 찾기가 지렛대 역할을 해서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떤 분은 왜 장점 찾기 과제를 내줄 때 꼭 50가지를 적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사실 이에 관해 과학적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그 정도를 써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호감, 존중, 감사, 배려를 자주 하던 사이라면 하루에 서너 가지씩만 장점을 말해도 관계는 좋게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대개 사이가 나쁘거나 많은 비난과 경멸을 당해오던 소위 문제아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고갈되어 있고 자존감도 아주 낮습니다. 마치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려 할 때 늘 쓰던 펌프라면 물 2바가지 정도 부으면 되지만 오래도록 쓰지 않고 바짝 말라있는 펌프라면 한두 동이로도 모자라 큰 통으로 5-6번 정도 쏟아부어야 물이 콸콸 나오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계가 좋게 유지되려면 긍정성 대 부정성의 비율이 5대1 정도는 되어야 하고
관계가 깨가 쏟아질 듯 좋은 달인이 되려면 20대 1이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 50가지 이상 더 찾아보면 다다익선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습관적으로 긍정성을 먼저 보는 호감과 존중의 문화를 가정이나 학교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윌라 오디오북